청와대는 어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송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주는 일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장관을 망신 주고 특보에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자,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가 외출하면은 형제들끼리 크게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저렇게 안보특보하고 국방장관이 볼썽사나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송 장관 어제 뭐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문정인 특보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에 대한 사과지 소신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국방장관으로 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 사실 청와대 안보팀이 약간 월권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안보팀이 사드 지난번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사실 하극상, 국기문란 이런 그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안보팀 자체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보팀이 군 출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비둘기들이 전시의 매를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고 바로 밑에 국방장관이 있는데 안보팀은 어차피 참모그룹이에요. 그러면 군대에서 전시에 참모그룹이 개선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징계라고 하면은 그것도 지휘의 일종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전 서열을 대통령 부재 시에 권한의 서열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통령 다음에는 총리, 부총리가 있고 외교통일 다음에 국방장관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안보실의 청와대 참모 조직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부재 상황인데 과연 참모 그룹에서 국방장관을 경고를 주는 게 맞느냐. 형식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말할 건 압박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문정인 특보의 말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가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갔을 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의 진정성을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국방장관에게 경고를 줄 상황이라기보다는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가령 이제 문정인 특보를 이제 주의를 주면은 그건 한 개인에게 주는 거지만 사실은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게 되면은 장관은 60만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군 전체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때문에 앞서 우리 김우석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송영무 장관이 사과한 부분은 자신이 국회에서 한 그 발언의 표현에 대한 사과이지 제가 봐도 소신이나 내용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다. 바로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한 태도 자체가 아마도 지금 엄혹한 안보 현실에서 자신이 지금 국방의 수장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 전체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자신은 개탄스럽다든지 학자 입장에 떠든다든지 그런 표현들에 대한 사과였지 아마 자신이 했던 발언들에 대한 소신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제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발했는데 저는 어제 청와대가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적절한 표현이 뭐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도 제가 말한 대로 국회에서의 그런 감정이 섞인 발언들, 뭐 학자 입장 떠든다, 또 개탄스럽다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것이고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뭐 지금 참수 부대를 만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그 통일부가 지금 대북 인도 지원을 한 8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자신의 가나가 벌써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그것이지 송영무 장관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국방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정책적인 소신에 대해서 저는 뭐 경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그러니까 예컨대 문정인 특보와의 감정 섞이는 발언들도 있었지만 또한은 큰 틀에서 보면 그 문 대통령과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해왔던 데 대한, 그러니까 이 송영무 장관이 문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해왔던 데 대해서 약간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판단도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좀 전에 뭐 청와대 참모들이 경고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문 대통령은 북의 핵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용이 있다, 성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군사적 위협이다, 이거는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컨대 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결국은 이번 그 문정인 특보와의 그 발언 설화를 계기로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안보특보와 국방장관이 비공개 장소에서 뭐 밤샘 토론도 벌일 수는 있겠는데 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부로 다 공개가 되고 특히 청와대의 주의 조치까지도 또 이 공개리에 이런 걸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 국방장관을 망신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평생 직업을 군인으로 삼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좀 개탄스러운데요. 뭐 정하고 싶었으면 전화로 몰래 하고 밝히지 말지. 지금 말한 국군의 수장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는, 저 말할 때는 송 장관이 맞았고 좀 문특보의 말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쌍중단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저기도 있었거든요. 북한의 입장을. 아무리 학자라 그래도 그분이 그 태자하는 비중이 특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으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발언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저것도 아마 정제된 발언인 것 같은데 저거를 그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도 북한 핵을 막을까 말까 하고 미국까지 나서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써서 북핵을 제거해 준다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모습,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핵을 막을까 말까 한 그런 지경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이 청와대도 그렇고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장관을 청와대가 정의용 안보실장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졌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다는 게 어제 밝혀진 내용인데 그러자 야당에서 일제히 그 청와대의 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황이냐 즉각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공개 망신을 주다니 청와대가 경솔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야당 쪽에서 지금 송 장관을 이렇게 좀 역성을 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문정인 특보가 지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야당이 그동안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음악의 질책해야 될 사람은 문정인 특보고 오히려 문정인 특보를 사실 그 특보적에서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그 인식과 달리 송영무 장관에게 이 공개 경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청와대 입장은 또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북 강경도 정책 일본도로 해서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함으로써 아마 이 강경파 내지는 온건파들의 상당한 정책적인 그런 차이를 아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뭐 창조적인 해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이 지금 특보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남북 관계가 앞으로 돌변했을 때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나 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지금 그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갈등을 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도 상당한 책임을 나름대로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